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애매한 용어 때문에 많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좋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의미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준보전산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붙는 글자인 준자의 내용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준자의 의미는 조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전산지라는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전해야 되는 산지, 즉 보전을 해야 되는 산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전산지 내용 앞에 준자가 붙으면 준보전산지가 됩니다. 아까 이제 준이라는 의미는 조금이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준보전산지는 조금만 보전하고 나머지는 보전 안 해도 되는 산지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용 확인원 서류로 보면 이렇게 준보전산지라고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보전산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에 대한 행위를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개발이 가능한 산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볼 때는 현장 가서 보면은 실제 이제 지목은 임야지만 준보전 산지는 낮은 경사의 산이거나 평지에 일반 논이랑 밭처럼 이렇게 생긴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니고 지목만 임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준보전 산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산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지에 일반적인 땅과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준보전 산지는 높은 산처럼 생긴 게 아니고 평지나 나지막한 산처럼 생겼고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서 좋은 의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산지를 고를 때는 우리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산지가 농지보다 전용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때 오히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산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전용 비용을 보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몇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산지는 제곱미터당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덜하는 땅이 산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보통 이제 공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까 학습한 것처럼 앞에 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준공업 지역은 조금만 공업 역할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상업 역할을 하는 상업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한 땅이라서 상당히 좋은 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준공업 지역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100% 중에 일부 빼고 모두 상업, 업무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주거와 상업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업지로 바뀌어졌는데 옛날 부산의 센텀시티 같은 곳이 준공업 지역 땅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준공업 지역 땅은 상업 지역만큼이나 건폐율 용적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층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이러한 핵심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보시면 돼요. 실제 이제 준공업 지역 땅에 지어진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고층 아파트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롯데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롯데가 준공업 지역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업무용 오피스텔,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땅입니다. 결론은 상업지만큼이나 좋은 땅이라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에 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거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상업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의 용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거 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고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업지 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결론은 이제 상업지 땅에 제일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건축물들이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준주거 지역도 수혜를 같이 받아서 가치가 매우 높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효율성이 높은 용도 지역들은 가격 상승폭도 매우 크겠죠, 나중에는. 그림 보시면 상업지 딱 바로 옆이라든지 맞은편에 준주거 지역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처럼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사당역 가도 상업지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준주거 지역입니다. 결론은 이처럼 이제 상업지만큼 좋은 입지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땅이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처럼 이제 준이라는 말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이 세 개의 용도 지역인 준보전산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도시화된 곳에 이러한 용도가 있고 우리가 주로 이제 투자 지역에 보고 있는 새만금 부안공 같은 경우에는 준보전 산지는 일부 이제 있지만 준공업 지역이랑 준주거 지역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준주거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좋아질 곳을 찾으려면 투자할 때 상업지 인근에 있는 땅은 당연히 나중에 좋아질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좋은 땅을 찾을 때는 미래를 살펴보고 투자처를 바라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